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될 때, 균형장애가 심할 때, 예를 들면 서거나 걷기만 해도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그런 균형장애가 심할 때, 이런 증상들을 동반한 어지럼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일 메디컬 그룹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오은혜라고 합니다. 주변에 평소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넘겨도 되는 어지러움이 있는 반면에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어지러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어지러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지러움에 같이 동반이 되는 증상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어지러움에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앞면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런 운동이나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어지러움이 있다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복시라고 부르는 우리가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수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대각선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동반될 때,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될 때, 균형장애가 심할 때, 예를 들면 서거나 걷기만 해도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그런 균형장애가 심할 때, 이런 증상들을 동반한 어지럼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다가 일어났을 때라든지 밥 먹고 바로 일어났을 때 약간 어지럽다든지 그런 적은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좀 위험한 건가요? 사실 지금 얘기하신 이런 종류의 어지러움은 젊은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있는 분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는 어지럼인데, 이건 증상은 자율신경계 문제, 기립성 저혈압이라던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던가 위험한 종류의 어지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구분을 위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MRI나 MRA 같은 걸 찍어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어지럼인지 내가 시력이 이상한 건지 숨이 온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도 같아요. 어지럼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단어인데,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는 증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눈앞이 빙빙 돌아가고 물체가 움직이고 이런 종류의 어지럼도 있고요. 내가 머리가 멍하다, 머리가 맑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걸을 때 약간 다리가 후들거린다든지 걷는 게 좀 불안하다든지 이런 종류의 균형장애 같은 어지럼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럽다, 멍하게 어지럽다, 여러 가지 타입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구역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은 내가 어지러운 건지 체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종류를 사실 어지럼이라고 분류를 하고, 소화기계 문제보다는 어지럼증 자체가 문제고 요거는 동반 증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어지럼증은 그냥 어지럼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어지럼증은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어지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빨리 갈 상황이 안 되면 119라도 불러서 빨리 가야 하는 그런 어지럼증 종류들입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뇌 쪽에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한 거죠? 이런 경우는 뇌출혈이라든지 흔히 알고 있는 뇌경색이라든지 뇌혈관 쪽이 막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동반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지럼증만으로도 뇌 쪽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증상 없이 처음에는 전조 증상으로 계속 어지럼만 반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나이가 일단 있으신 분들, 뇌혈관 쪽에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던가 가족력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어지럼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한테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어지러움 증상 4가지도 포함이 되지만 뇌에 관련돼서 그렇게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분들은 꼭 MRI나 MRA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이런 증상이 있고 퇴근할 때는 이런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것도 약간 어지럼증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어지럼증의 큰 원인이 뇌 쪽 문제, 귀 쪽 문제, 그리고 전신적인 문제, 예를 들면 저혈당이라던가 여러 가지 피 수치가 안 좋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시민성 어지럼이라고 불리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우울, 불안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심한 어지럼을 겪고
겪고 나면 어지럼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고 평소에 만성적으로 어지럼을 느끼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심리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로 오는 어지럼도 있기 때문에 출근과 관련된 그런 이제 스트레스성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큰 병원으로 119 불러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을 선택해서 어떻게 관리를 받으면 이런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뇌 쪽 문제를 체크받으려면 신경과 진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MRI나 MRA를 체크하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영상의학과가 함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과만 있는 병원도 있는 거예요?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과랑 영상의학과랑 협진이 잘 되는 병원이면 어떤 부분에서 환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실까요? 어지럼이 머리 쪽 문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MRI나 MRA를 찍는다면 어지럼과 관련된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영상의학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럼 외에도 다른 나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가 혹시 동반돼 있지는 않은지 확실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의 원인이 MRI나 MRA에서 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는 어지럼도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도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신경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만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진이 잘 되는 병원을 방문을 하면은 다른 인자들도 찾아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강검진할 때 뇌 MRI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몇 세 이상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처럼 MRI나 MRA가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고 몇 살 때부터 받아라 이런 공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일단은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없다면 이제 좀 다른 증상이 생길 때까지 경과관찰을 해도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이제 그 담당 의사가 결정을 해줄 겁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찍어봅시다, 뭐 2년에 한 번씩 찍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최초로 받는 나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50대쯤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최초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라든지 카페 글들을 봤었을 때 MRI 많이 찍으면 오히려 병이 생긴다, 약간 이런 대담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일까요? MRI는 뭐 CT나 뭐 이런 것처럼 방사선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낮은 테슬라는 임산부도 뭐 찍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영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조영제 때문에 신장이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는 한데, 보통 조영제는 24시간 안에 몸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우리가 뭘 의심하고 찍느냐에 따라 조영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 의사분이랑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